자, 요번에 미국에서 이제 IRA 보조금 중간 세부 규정 일단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오전 단타로 일단은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렸는데 수정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얘기가 나온 부분부터 보도록 하죠. IRA 전기차 보조금 수령 부분에 대해서 세부 기준 수정사항. 근데 여기 수정사항 얘네들이 발표를 했는 게 얘네들이 착해서 이제 수정사항을 우리나라 때문에 해준 건 아니고 원래대로 이제 수정안을 해보려고 했더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전기차 부분의 원료라든지 부품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다 공급을 못 하겠는 거야. 얘들이 생각하는 만큼 중국산을 빼고 해보려고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서 첫 번째로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배터리 광물. 원래 배터리 광물 부분은 뭐 미국하고 FTA를 체결했던 국가들한테서만 가지고 온다. 뭐 이렇게 일단 돼 있죠. 근데 이번 채취하고 이걸 갖다가 FTA 체결을 했는 나라하고만 해보려고 그랬더니 안 돼서 원래는 어떻게 됐었냐면 채취와 가공 요 부분이 미국 현지 아니면은 OR 아니면은 어디하고만 하기로 돼 있었냐면 미국하고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 부분 자체를 조금 바꿨습니다. 바꿔서 지금 밀본이 아니고 일본이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뭐 이런 FTA 체결 안 돼 있는 나라 있죠. 우리나라는 FTA 체결이 돼 있는데 요런 데에서도 가능하다. 그래서 확장을 좀 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한 이슈가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 얘기는 뭐가 있었냐 하면 FTA 요구한 FTA 이외의 국가에서 채취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원래는 이게 안 됐어요. 채취한 광물을 어디서 이제 가공을 하냐 하면 FTA에서 FTA 체결했던 나라 있잖아요. 여기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준하는 국가에서 50% 이상 부가가치를 생산을 만약에 한다. 50% 이상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수령하게 해주겠다. 무슨 보조금을 수령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일단은 얘기가 일단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가장 히트가 쳤던 부분이 요 세 번째 부분인데 양극재라든지 보면 우리 2차전지 재료 중에서 양극재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라면 플러스극 양극재 들어가는 거하고 그 다음 음극재를 부품이 아니야. 이거는 부품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부품 같은 경우라면은 이제 FTA 막 체결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미국 현지에서 공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 양극재, 음극재는 부품이 아니라 강물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요 밑에 요걸로 들어가는 거죠. FTA 이외의 국가에서 채취한 강물 뭐 50% 이상 부가가치를 가공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수령하게 해주겠다. 요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장 안에서 조금 이슈가 커졌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FTA 체결했는 나라인데 왜 부들부들 떨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건 사실 악재인데 호재가 아니고 왜 이걸 악재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원래는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FTA를 체결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독점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죠. 어차피 중국은 빼놓고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데 요게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일본이라든지 유럽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경쟁이라고 하면은 중국하고의 경쟁만을 보통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차피 미국에서는 중국을 배제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하는 부분하고 경쟁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있죠. 근데 요거 말고 뭐도 있냐면은 아까 얘기를 할 때 지금 당장 ARA 법안을 예전처럼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강물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수급 자체를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강물 채취 가공 비율 의무화라고 하는 걸 일단 했어요. 그래서 2023년까지는 40% 정도는 그래도
무조건 해야 된다. 미국이라든지 FTA 관련된 국가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027년까지는 80%까지 이 부분을 수준을 끌어올려야 된다. 라고 하는 부품 비율 의무화, 여기 가공 비율 의무화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품 비율도 이제 정해냈어요. 부품 비율. 의무화하는 부분도 일단 내놨는데, 요거는 지금 2023년도까지 50%, 2028년도에는 100%.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안에서는 요 지금 양극재, 음극재 관련된 회사들 오늘 좀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도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세부화가 되었기 때문에 뉴스는 일단 다 뜬 걸로 보입니다. 뉴스는 이제 다 뜬 걸로 보여서 오전에 우리 이제 단기 매매 부분을 언급을 좀 해드리면서 안전마진 챙기는 부분 언급해드렸죠, 그렇죠? 기억난다 2번. 그리고 안전마진 부분은 최소한 3분의 2, 최소한 50% 아니면 한 3분의 2 정도는 그냥 챙겨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일단 얘기는 해놨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 하면, 일단은 우리나라의 양극재, 음극재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일단 높고요. 뭐 이런 부분들을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보조금을 주는 게,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그 시기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즘은 자동차 바꾸면 전기차로 바꾸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처음 보조금 줄 때만 하더라도 전기차 잘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이 남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일단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근데 미국이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얘기하는 화석연료, 디젤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솔린이라든지 하는 부분 이제 공급하는 그걸로 이제 가는 자동차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실 전기차가 불편하긴 하죠. 제가 한 번씩 이제 그 장거리 운전할 때마다 누구는 한 번에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저는 오다가 한 20%, 뭐 15% 이렇게 남으면 뭔가 좀 불안해서 무조건 충전을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우리 휴게소에서 무조건 한 20-30분 이상 무조건 쉬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일단 있는데, 미국은 땅덩이가 크니까 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제 집에서 충전하는 시스템을 뭐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도 아파트에 아직까지 아파트에 있는 충전기기가 모르겠어요. 우리 동네에 전기차가 많지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보조금에 대한 얘기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나올 거는 약간 좀 악재밖에 없어요. 악재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악재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요번에 이거 발표하고 난 다음에 미국의 이제 공화당 일단은 반대했고요. 민주당도 일부 의원들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의회에서 지금 수정 요구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 수정 요구가 나와서 이게 지금 바뀌게 되면 약간 좀 애매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최근 들어서 뭐가 있었냐 하면, 포드가 CATL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CATL이라는 회사는 중국 전기 배터리 관련된 회사인데, 이거 못 들어오게 하니까 어떻게 했냐 하면, 이 회사하고 포드하고 합작을 했는데, 어떻게 합작을 했냐 하면, CATL이 기술 이전을 해주는 그러한 모습, 기술 이전을 뭐 해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술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CATL이 기술만 일단 가지고 오고, 포드가 돈을 다 내는 걸로 해서 공장을 짓는데, 여기에 공장 책임자는 누구 사람? 중국 사람 뭐 이렇게 지금 뭐 이거 해가지고 지금 미국 의회에서 엄청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회적인 어떤 통로를 이용하려고 중국은 계속 이제 모양 자체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그 부분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이 부분이 이제 그 보조금 주는 부분이 아까 말씀해 드린 것처럼 조금 이제 수정안이라든지 최종화 부분에서는 조금 또 이게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타이트하게 조금 변하는 경우에는 오늘의 호재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으니까 그 부분 일단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은 좋아, 이걸 일단 냈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에 전기차가 얼마나 팔리냐, 얼마나 팔릴 것인가. 지금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한 7,500불 정도 되는 걸로, 그쵸? 7,500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1,000만원 가까이 일단 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얼마나 차가, 이거 보조금을 준다고 차가 얼마나 팔릴 수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지금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만큼 팔릴지는 모르겠어요. 팔릴지는 모르겠어서 이게 시장이 예상하는 만큼 안 팔리면은 차라리 뭐 지금 오늘 그 얘기가 나오고 지금 밀리고 있는 현대차한테는 호재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은 미국 전기차가 그렇게 많이 안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기차 그렇게 많이 안 팔릴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래서 오늘 뜨는 부분은 일단은 뭐 조금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시장에서 전기차가 예상만큼 많이 안 팔린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차라리 현대차한테는 호재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제네시스를 팔면은 전동화도 전동화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뭐 내연기관 자동차 파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전기 부분이 어디로 갈 수도 있냐 하면은 다시 유럽으로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조금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쪽에 나올 수 있는 호재는 거의 끝났으니까. 유럽은 판매량이죠. 실질적으로 유럽이 원래는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중국 자동차 시장이 지금 가장 커요. 신차 시장이 우리하고 관계없죠. 그 다음 미국이 크고요, 전기차 포함. 세 번째로 누가 크냐면 유럽이 큽니다. 유럽이 큰데 실질적으로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은 전기차 판매량으로 보면 중국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 누가 크냐면 유럽이 커요. 미국은 잘 못 팔아요, 전기차는. 그 다음 미국이 큰 이런 형태거든요. 유럽 시장의 호재라고 하면은 여기 기아거든요. 저번에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미국에서 많이 자동차 파는 거는 현대, 전기차를 유럽에 파는 부분에서는 기아,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보시라고 했는데, 그럼 기아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만약에 유럽 전기차 부분으로 다시금 시각이 좀 돌아간다면 동박 관련된 종목, 항상 동박 얘기하는 동박이 아직 못 가는데 이쪽 관련된 부분에 호재가 일단 뜰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미국은 요번에 IRA 부분에 자동차가 끝이 나면은 개인적으로는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풍력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이게 인플레이션 법안, IRA 법안이라고 하는 게 자동차 관련된 법안은 아니거든요. 이게 왜 인플레이션 법안이라고 돼 있는 거냐 하면, 우리 예전에 이제 석유 가격, 그 우크라이나전 터지고 난 다음에 석유 가격이라든지 석탄 가격, 천연가스 가격이 막 올랐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 화석연료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해서 인플레이션 법안이라고 법 이름이 바뀐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는 하단에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 이게 화석연료 부분으로 인해서 전기를 만드는 부분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막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태양광 풍력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시장 관심도 계속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게 만약에 이쪽으로 바뀌게 되면은 이쪽도 좀 관심을 두시고, 요번에 결국에는 수혜를 볼 수 있는 큰 회사라고 한다면은 저는 포스코라고 생각을 하는데, 포스코 홀딩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포스코 홀딩스가 아시다시피 리튬 강산을 가지고 있죠. 물론 아직까지 산업 생산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아르헨티나라든지 뭐 하는 부분들, 광산염이라든지 아니면 노천염이라든지 하는 부분, 사용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거는 일단 내년부터 일단 매출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참고는 일단 해 두시면 되고, 거기서 리튬 받아서 포스코 엠텍에서 일단은 가공을 하죠. 그래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도 일단 나쁘지 않고, 아니면 이번에 지금 이름 바꿨는 회사 있죠. 이름 바꾼 회사도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좀 관심을 가져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요거는 얘는 계속 관심을 가지세요. 요거 채팅창에 일단은 이름 한번 쳐보시고, 이름을 보니까 이건 무슨 이름이야?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인데 요거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오늘 좀 오르긴 했는데
지금 뭐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패턴까지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뭐 관심 가지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내용을 살짝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보면은 리튬 광산을 일단 가지고 있죠. 그렇죠? 물론 그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가지고 오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데서도 리튬 광산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리튬 광산에서 뭘로 만들어요? 리튬 만들어야 되니까 가공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포스코 엠텍에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양극재, 음극재는 누가 만듭니까? 포스코 퓨처엠이 일단 만들죠. 일괄 생산이 일단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로 체크를 해볼 부분이, 요번에 이제 그 ESS 관련해서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처럼 LFP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 쪽으로 일단은 배터리 쪽으로, 배터리라 그러면 안 되죠. 배터리 쪽으로 일단 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 옛날로 따지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리튬 인산철 전지 이쪽 관련해 가지고 양극재 사업 진출 이 부분을 또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수혜는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냥 얘기를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누구는 이제 리튬 3원계 배터리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그 얘기 자꾸 해드렸죠. 3원계 배터리만 볼 게 아니고 비디오 테이프 보여드리면서 그런 얘기 한 번씩 해드렸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막 이렇게 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할 건 아니에요. 비디오 테이프를 일단 보다 보면, 비디오 테이프 저번에 그거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비디오 테이프 관련해서 베타맥스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죠. 베타맥스 얘기했는 적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고를 이렇게 열어두세요. 사고를 이렇게 열어두신 게 좋아요. 지금 보시면은 요거잖아요. 그쵸? 자, 여기 보면은 위에 그 비디오 테이프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위에 보이는 게 이제 소니의 베타맥스, 밑에 보이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비디오 테이프죠. VHS 두 가지인데, 화질은 누가 좋았다? 화질은 얘가 좋았어요. 기술력도 이게 소니 거죠. 여기 소니라고 적어놨으니까 기술력도 얘가 더 좋았는데, 단지 이제 문제는 그렇죠. 뭐가 좀 달랐냐 하면은, 얘가 녹화 시간이 길었어요. 가격이 저렴했어요. 가격이 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타맥스가 더 질이 좋았고 기술력도 더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기술 표준이 안 되고 얘가 기술 표준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죽었죠. 그래서 소니가 요 비디오 테이프로 가다가 이게 안 되니까 CD로 바꿨다가 이러면서 이제 소니의 몰락이 시작이 되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기술력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만은, 가격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어디로 갈지 모를 때는 우리는 양다리라고 하는 좋은 전략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2차 전지에서 기회가 되면 우리 모두 놓치지 말고,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산업혁명 얘기를 하면서 모든 산업혁명은 뭘 가지고 온다? 에너지혁명을 항상 같이 가지고 왔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1차 산업혁명 때는 전기기관, 에너지는 뭐였다? 이때는 석탄이었죠. 석탄이었고, 그래서 석탄 강산 가진 사람이 대박이었을까요? 전기기관 만들었는 사람이 돈 많이 벌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약간 좀 아리까리하죠. 왜 돈 많이 벌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2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열렸죠. 이게 1800년대 후반, 1890년 언저리부터 뭐 시장에서 설왕설의 말은 많은데 1900년도 초반이에요. 1910년이나 20년까지도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데, 2차 산업혁명에서는 전기기관이 뭐로 바뀌어요? 내연기관으로 바뀌죠.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엔진. 에너지원은 뭐로 바뀌죠? 석유로 바뀌죠. 그럼 여기서는 딱 그냥 답 나오죠. 내연기관을 만든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냐, 석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돈 많이 벌었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우리 만수르 형님들, 그쵸? 만수르 형님, 그쵸? 돈 많이 벌었던 게 누가 돈을 더 많이 벌? 내연기관 만든 데는 뭐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벤츠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일 거고, 석유 생산했던 데는 만수르니까, 그쵸? 누가 돈 더 많이 벌었는지는 답이 대충 나오죠. 3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은 이제 에너지가
그 내연기관에서 뭐가 바뀐 건 없는데 이때는 그냥 인터넷이 많이 사용이 됐었고 인터넷 혁명이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원래는 석유를 뭐 휘발유라든지 디젤이라든지 그걸로 사용을 많이 했다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로 이게 사실은 이제 요거를 바뀔 때는 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일단은 석유라든지 석탄으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석유의 시대가 지속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는 전기가 그대로 전기예요. 전기가 그대로 전기인데 이 전기가 어떤 전기로 바뀌었냐면 CO2 배출을 안 하는 전기, 다시 말해서 이게 화석연료를 사용 안 하는 전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석유의 시대는 저물고 여기에 이제 붙은 게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게 붙었는데 문제는 태양광하고 풍력이 이게 전기를 만들어는 내는데 이게 간헐적 발전이다 보니까 진짜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붙는 거예요? 2차 전지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ESS도 사실은 2차 전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에서 자동차로 사용하는 부분은 삼원계로 가고 리튬 이온 전지로 가고 ESS로 사용되는 것은 지금 리튬 인산철 전지로, 그렇죠? 인산철 전지로 지금 가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나중에는 뭐 수소로 간다 이렇게도 얘기는 합니다만은 수소로 태양광 풍력에다가 수소를 붙이는 거죠. 그럼 수소를 태양광 풍력으로 전기 분해를 해서 수소를 딱 저장을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가지고 와서 저장하고 있다가 암모니아를 수소로 딱 바꿔 가지고 뭐로 태양광 풍력으로 만든 전기를 수소로 이제 그 암모니아를 수소로 전기 분해를 딱 해버리면은 수소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에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가기보다는 지금은 일단 이걸로 가고 있으니까 이 에너지 부분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는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만수르니까. 이해가 갔죠? 이해가 갔다 1번.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지 진짜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만수르니까. 느낌 파고죠. 만수르니까. 누가 만수르가 될지는 아직 몰라요. 2차 전지가 너무 올랐다. 저는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해요. 너무 올랐다 이런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만수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으로 변화할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되니까 계속 체크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은 계속 보도록 합시다. 종목은 열심히 찾아서 또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화이팅! 화이팅 한번 치고, 네.